현대제철이 충남 당진 제철소에 건설한 세 번째 고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자원 LIG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혼의 아들 의혹이 제기된 최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금요일 코스피 지수 투신의 매도 물량에 2,000선 아래로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소식 조명규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투신권의 대규모 순매도에 7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74포인트, 0.49% 내린 1994.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다음 주로 예정된 연방시장공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펀드 환매 물량에 미끄러졌습니다. 최근 지수 상승으로 대규모 펀드 환매가 나타나며 투신권이 강한 순매도를 나타냈고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 1900선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3,961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투신의 매도세로 3,59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도 33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633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섬유의복, 전기가스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증권과 기계, 보험, 화학, 금융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KB금융이 0.54% 올랐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LG화학이 1.95% 빠졌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신한지주 등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1포인트, 0.25% 오른 530.8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 기관과는 달리 외국인의 순매수 랠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요? 네, 외국인이 13일 유가 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주문으로 1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최장 기록이 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13일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974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16일 연속 국내 증시에 돈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 최장기간 연속 순매수입니다. 이 기간 유가증권 시장을 통틀어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7조 6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두드러진 종목은 삼성전자로 순매수 규모가 1조 9,586억 원에 달했습니다. 포스코와 네이버는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각각 6,982억 원, 9,050억 원으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기아차, 삼성생명, LG화학, 한국전력, 현대중공업이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10개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드는 종목은 8개나 됐습니다. 수익률도 좋습니다. 이들 종목의 상승률은 평균 8.05%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6.6%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현대중공업이 17.14%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삼성전자가 12.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유일하게 0.49%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운수장비와 철강금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영원 HMC 투자증권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는 좀 더 긴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현 하나투자증권연구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점은 찍었다고 보지만 연말까지는 매매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최장기 순매수 기록을 깰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2일 동안 총 6조 8,708억 원을 사들인 것이 외국인의 역대 최장수 순매수 기록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18일 동안 순매수를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민규 기자로부터 증시 관련 소식 정리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제철소에 건설한 세 번째 고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3고로의 가동으로 현대제철은 총 2,400만 톤의 쇳물 생산이 가능해져 조강 생산 능력 세계 11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늘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제철소 3고로 공장에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로에 첫 불을 당기는 화입식을 열었습니다. 정 회장은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를 향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고로는 부피 5,250제곱미터, 높이 110m, 최대 직경 17m 규모로 해마다 40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완성에 지난 7년 동안 9조 9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고용 창출 효과 20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4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천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24부는 LIG 건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서장은 분식 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혼의 아들 의혹이 제기된 최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총장은 구본선 대검 대변인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총장은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혼의 아들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배상면 주가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약소하다는 지적에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청와대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국회 3자 회담을 수용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 응하겠다면서 회담의 형식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3자 회담 형식으로 첫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대선 전후 벌어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시리아는 유엔에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 문서도 제출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외교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의 눈과 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협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를 놓고 번번이 충돌했던 미국과 러시아가 머리를 맞대는 만큼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재개설 30인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은 형제회사죠. 오리온 측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서울경제신문의 임세훈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에 대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만나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어음을 상환하지 못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너를 포함한 경영진이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동양그룹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난을 막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물량은 모두 1조 6,2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한 것은 결국 현 회장이 사재를 내놓아서라도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런데 10월을 기한으로 정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감독당국은 동양그룹에게 기업어음 상환을 요구하면서 기한을 10월로 못 박았는데요. 이는 10월 24일부터 금융투자업법상의 규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규정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데 크게 제약이 됩니다. 동양그룹은 주로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했고 동양자산운용의 펀드에도 이를 편입해 팔았는데요. 동양증권은 주로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어음 투자의 경우 증권 신고서 등 투자자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묻지마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양그룹은 그룹의 위기에도 높은 금리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인기를 끌었는데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일부 개인 투자자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양그룹에 문제가 생겨 최악의 경우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면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10월부터 규제하는 이유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동양그룹은 10월부터 자금을 만들어낼 중요한 창구가 줄어들므로 그룹의 위기는 더해지는 셈입니다. 네. 자, 동양그룹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자구 노력은 어느 정도로 기울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양은 이미 지난해부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매각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은 화력발전과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비주력 사업 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고요. 하지만 이후 동양은 폐열발전소 레미콘 파일 사업부를 매각했지만 갚아야 할 액수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당장 알짜배기 계열사인 동양매직의 매각도 가격에 대해 동양그룹과 매수자가 이견을 보이며 실패했습니다. 설사 동양매직에 대한 대금을 받는다 해도 지금껏 동양그룹이 마련한 돈은 5천억 원 가량에 그칩니다. 이렇게 자산 매각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위기설이 도는 동양그룹에 대해 시장에서 가격을 실제보다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그룹 측은 되도록 제값에 팔려고 하면서 가격 협상에서 연이어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감독당국에서 경고까지 내린 마당에 동양그룹 측에서는 새로운 해법 과연 없는 걸까요? 네, 동양그룹은 형제회사인 오리온의 보증을 통해 약 8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양과 오리온은 각각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두 사위인 현재원 담철곤 회장이 나눠 가진 회사인데요.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약 20%의 동양그룹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래서 현재원 회장은 담철곤 회장에게 동양시멘트와 동양파워, 동양증권 등 그룹의 핵심 자회사 주식을 묶어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 테니 오리온 측이 신용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계열사를 하나씩 매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만큼 빨리 발행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리온이 동양의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리온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자칫하면 우량 기업인 오리온에까지 위험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이만큼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임세원 기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1.3%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 1% 하락 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디스플레이 수출이 5.29% 하락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자동차 부품, 조선 등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중국 경기 부진의 배경으로 투자와 수출 주도형 성장 방식의 한계 노출,
중국 정부의 경제구조 전환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나 한중 분업 구조를 고려할 때 기술 경쟁력을 갖춘 부품, 자본재와 내부 소비재 등의 수출 확대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중국 시장에 55인치 국면 OLED TV를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중국 베이징 리츠칼튼 호텔에서 150여 명의 VIP 고객과 기자들을 초청해 제품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국면 OLED TV의 장점인 높은 몰입감을 부각할 수 있게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꾸민 행사장에서 중국의 유명 연예인 리아이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LG전자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국면 OLED TV를 출시하고 7월 미국, 8월 유럽에 이어 중국으로 출시 지역을 확대하는 등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세계 전 지역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KDB 대우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명 변경 등 지속적인 브랜드 경영을 펼쳐온 결과 그동안 1위를 독주해오던 삼성증권을 제쳤다는 분석입니다.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KDB 대우증권은 지난달 브랜드스탁 탑 인덱스 867.79 중으로 삼성증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월간 순위에서 지난 7월 처음으로 삼성증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점수 격차가 10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3위는 우리투자증권, 4위와 5위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이 올랐습니다. 브랜드스탁은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